축구장. 네. 좋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넓은 면적을 가늠할 때 축구장 면적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대중에게 익숙한 친숙한 공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무엇보다 축구장에서는 여러 가지 천태만상들이 많습니다. 그 수백 명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뭐 그런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경기가 끝난 이후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전쟁으로까지 확전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어떤 관심, 열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축구장 밖으로 나오면서 좀 큰 일이 많이 그렇죠. 벌어진 건데 네. 어떤 이슈, 사건까지 만들어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와 정치의 상관관계 그리고 네.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 이제 숨막히는 폭염 못지않게 유럽 대륙을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이제 네. 유럽 축구 연맹에서 주최하고 있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우리 유로 2024라고 그러죠. 그 선수들의 화려하고 수준 높은 경기력에 그들의 이제 정치적 언행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극우 정치 세력과 대표팀 선수들 간의 마찰이라서 오늘 그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난 7일에 있었던 프랑스 조기 총선 그 결선 투표 앞두고 뭐 킬리안 음바페가 또 작심 발언을 해서 네.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미.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16일 오스트리아전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발언을 보면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을 맞고 있고 극단주의가 권력의 문 앞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고 있으니 모든 젊은이가 투표해야 한다. 종종 정치와 축구를 섞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것은 내일의 경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나는 7월 7일에도 이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를 대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표를 독려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는 이제 포르투갈과 8강전을 하루 앞둔 이달 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제 발언을 보면 조기 총선 1차 투표에 대해서는 재앙적인 결과를 보았다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투표하러 가야 한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모두가 힘을 모아 올바른 편에 투표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 질문을 하려던 기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제 음바페가 찾지 못하니까 당신의 왼쪽에 있다. 맨 왼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바페가 기자를 이제 발견한 뒤 웃으면서 반대편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발언 때문인지 몰라도 뭐 결과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만 극우 정당이 이제 3위가 됐잖아요. 네. 음바페에 대한 극우 정치인들 뭐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보면은 설교율랑 집어치우라는 식의 이제 분노가 좀 드러냈고요. 분노를. 프랑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의원은 다음 날이 이제 5일 보도된 CNN과 인터뷰에서 음바페는 매우 훌륭한 선수지만 축구 선수나 가수와 같은 백만장자들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표하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인은 투표에 대한 설교나 지침을 받는 것에 지쳤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표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통상 국제 축구 대회에서의 승리는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을 조금 더 민족주의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애국자로 이제 만들기 마련입니다. 확 단합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들을. 그래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같은 사람은 이제 같이 이제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프랑스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극우 민족주의자들과 좀 상당히 긴장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이민자 배경을 가진 선수들에게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음바페도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네.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 아버지와 알제리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자 집안 출신입니다. 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사이먼 쿠퍼는 프랑스 극우파와 축구 대표팀 간 긴장 관계가 최소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쓰기도 했고요. 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을 창당한 데다가 마린 르펜의 아버지기도 한 장 마리 르펜은 1996년에 해외에서 선수들을 데려와서 프랑스 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팀은 가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장마리 르페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에 흑인과 이주민이 너무 많다. 국가도 부를 줄 모른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흑인이 많다는 이유로 검은 프랑스라고 이제 대놓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발언 들으면 또 축구 선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이제 대표팀 주장이었던 축구 스타 지네딘 지단 등은 이제 국가를 재창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제 장마리 르펜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항의를 했고요. 네. 지단은 프랑스 태생이지만 알제리 출신 그렇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장마리 르펜은 지단을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인 이렇게 불렀고요. 당시 이제 프랑스 축구 대표팀은 장마리 르펜 주장과는 달리 네. 대부분 프랑스에서 태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고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지단이 이끈 대표팀은 이제 1998년 월드컵과 2000년 유로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대표팀 그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프랑스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상징이 됐죠. 근데 이제 2002년 장마리 르펜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 진출을 했고 그러자 이제 지단이 프랑스의 가치와 맞지 않는 정당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마리 르펜은 그때 이제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역사가 이렇게 있었네요. 네네. 네. 독일 축구 대표팀도 자국 내 그 구구정당 인종차별적인 태도에 직면했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독일에서 한 방송사가 지난 6월 15일 유로 2024 개막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항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1%가 독일 축구 대표팀에 더 많은 백인 선수가 있어야 한다는데 찬성을 했기 때문이고요. 특히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절반이나 독일 축구 대표팀에 더 많은 백인 선수를 배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축구 대표팀 선수들도 뭐 충격이 좀 네, 대단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하고 선수들이 네, 해당 여론조사가 이거는, 뭐 인종차별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대표팀 감독인 율리안 나겔스만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대답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다시는 그런 지저분한 여론조사를 읽을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인 요주아 카미 선수는 그러니까 축구가 어떻게 다른 나라, 다른 피부색 그리고 다른 종교를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팀이 바로 그렇다. 나는 많은 선수들이 여기에 없었다면 그리웠을 것이다. 그 앞에 말한 여론조사 결과는 완전히 인종차별이고 우리의 탈의실에서는 그것이 존재할 공간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제 독일 축구 대표팀과 관련한 오랜 정치적 분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요주아 키미히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다면 이제 독일에서도 네네. 좀 뭔가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 네, 좀 묵은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독일인들은 국제 축구 대회에서 강한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을 오랫동안 꺼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제 2006년 월드컵 당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고요. 독일인들은 그 월드컵을 이제 부르기를 여름 동화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독일이 월드컵을 주최하면서 국가적 자부심을 가지게 됐고 준결승전에서 독일 국가대표팀이 졌을 때도 그래서 이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뭐 그런 경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극우정당 독일 대한당은 조국인 독일보다 티르키예 당시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그렇죠. 예, 티르키예 대통령에 대해서 더 많은 경의를 표했다면서 이제 티르키예 출신 독일 선수들을 월드컵 대표팀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그 독일 대한당이 대표팀에서 제외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바로 이제 메수트 웨질과 알카이 귄도안이었고요. 이들은 정말 유명한 선수죠. 네네. 이들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티르키예를 방문을 해서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선수 모두 터키계 이민자 가정 출신 독일인인데 이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되자 독일 축구 팬들이 이제 두 선수한테 민족 정체성에 의심이 된다. 뭐 이러면서 비판을
비판을 했고요. 네. 이제 독일이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탈락을 하자 네. 그 책임까지 이제 두 사람한테 전가하는 목소리가까지 나오자 이제 참다 못한 외질은 대표팀에서 이제 은퇴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때가 이제 16강 진출에 우리나라가 진출은 못했지만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었거든요. 네, 네. 그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독일에선 또 이런 얘기가 네, 있었군요. 그렇더라고요. 예. 독일 대한당 AfD가 이제 지난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약진했던 그 독일 극우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맞습니다. 다 극우 정당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 무소속으로 유럽 의회에서 이제 15석을 확보를 했었어요. 네, 네.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뇌물 스캔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치 옹호 발언 논란까지도 있었는데 기존보다 6석을 더 얻었었고요. 네. 독일 대한당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이 이제 나치 옹호 발언을 했던 장본인인데 발언을 보면 독일 나치의 친위대가 모두 범죄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으로 이제 유럽 의회 내에서 교섭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의 그룹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했고요. 네. 그 카트린 괴링 에카르트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이 이제 지난 6월 16일에 독일팀 자말 무시알리가 헝가리와 그 경기 전반 22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SNS에 정말 대단한 팀이다. 독일 팀의 백인 선수들만 있는 게 상상이 되느냐 뭐 이렇게 글을 올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시알라는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곳은 독일이고 자란 곳은 영국. 이런 성장 배경 때문에 이제 독일과 영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독일 대표팀을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괴링 에카르트 이제 부의장의 글이 이렇게 딱 올라가자 독일 우파 정치인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다, 역차별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게 네. 이런 선수들의 어떤 모든 정치 활동 같은 게 다 네.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AP통신 등 외신을 보면 유럽 축구 연맹은 축구 경기장에서 팀이나 선수 등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그 예선 그 플레이오프 2경기 때 네. 유럽 축구 연맹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시 축구 팬들이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신나치 무장 세력 의혹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극우 아조우 연대 관련 플랜카드를 이제 관중석에 내걸었는데 네. 유럽 축구 연맹이 이제 문제가 된 그 예선 플레이오프 2경기에 대해서 각각 1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40만 원의 벌금을 부과를 했고요. 네. 반면에 유럽 축구 연맹이 러시아를 테러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유엔을 비난하는 플랜카드를 내건 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 그 유럽 축구 연맹이 어떻게 균형감을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할지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신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잘 그렇죠.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최근에도 논란이 됐었죠. 그 늑대 경례했던 선수는 또 중징계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네. 티르키예 대표팀 메리흐 데미랄에게 네.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을 하면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데미랄은 지난 2일 티르키예와 오스트리아의 16강전 후반에 골을 터뜨린 뒤 양손으로 늑대 얼굴을 만들어 보이는 늑대 경례 세레머니를 이제 했는데 네. 이제 독일 내무장관이 징계 요구를 했어요. 그 이제 늑대 경례는 티르키예 우익 극단주의 단체 회색 늑대의 인사법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색 늑대의 정치 집단인 민족주의 행동단은 그 티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정의 개발당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자국에서도 이제 1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이 단체를 이제 우익 극단주의로 분류를 하고 또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음바페는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어떻게 네. 됐나요? 그 일단 유럽 축구 연맹 규정에는 축구 경기장에서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로 공식 기자회견에서 했던 음바페의 발언을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장 안에서 뭐 세리머니나 그렇죠. 어떤 표현을 하는 거는 네, 안 뭐 되는 플랜카드를 거고. 건다든지 네네네. 뭐 이런 식의. 근데 이게 기자회견 중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징계까지는 안 되는 네네. 거고. 예. 그래서 음바페도 관련해서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더 편하게 발언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디디에 데상 그 프랑스 국가대표팀
감독도 그 뭐 은바페 같이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한 선수들을 향해서 그들은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네. 프랑스 시민이기도 하다면서 선수들이 나라 상황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축구와 정치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예, 그렇죠. 유럽에서 예. 특히. 네. 네. 축구와 정치는 궁극적으로 이기고 지는 게임이란 측면에서 조금 닮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서로 이제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올해 유로 2024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유럽 정치 현실이 그대로 이제 투영된 현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 의회나 각국 정치권에서 입지가 커지고 있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국가와 민족 순혈주의를 고집하면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 등의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이민자 가정 출신 프랑스인, 독일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뛰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과 충돌할 수 있는 사실상 최전선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따라서 축구와 정치는 앞으로 서로의 경계를 더 자주 침범을 하면서 더불어 유럽 축구 연맹의 고민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네. 좀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 이현미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 전해드립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